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영상 이제 점유권은 끝났고요. 이제 소유권. 자, 211조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집이죠. 자, 집을 내가 소유한다. 내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소유물은, 자, 집은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자, 때에 따라서는 처분, 이거를 이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수익, 뭐 때에 따라서는 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뭐 통해서 어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이죠. 자,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자, 이제 지하, 상하, 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 미친다라는 거고, 하라고 한다는 건 지하로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토지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위와 아래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당한 이익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아주 좋은 큰 산이 있다든가, 그럼 높이의 제한을 받게 돼 있고요. 또는 국방상 이유로, 국방 문제 때문에 뭐 높이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하철이 밑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이 지하에 관련된 그 깊이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자,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제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예방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의 담보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만약에 소유를 내가 혼자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공용으로 이렇게 뭐 소유한다 그러면 그 지분 나름대로의 그 지분에 비례해서 자, 분담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집이나 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 내 건물에 대해서 이게 뭔가 나의 소유를 방해하는 어떤 뭐 바로 옆집에서 뭐 이렇게 그 제일 제 이웃집 간에 분쟁 생기는 게 뭐 이렇게 뭐 벽에 구멍 뚫고 이러는 거가 가끔씩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미리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뭐 예방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웃 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민법 제214조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17조의 매연 같은 거에 대한 거요. 뭐 토지 소유자는 매연, 음향, 진동 때문에 자,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가림판 같은 거 세우고 그물 같은 거 해놓고 뭐 먼지 날리지 말라고 물도 뿌리고 그러죠. 이건 여러분 댁 근처에 분명히 이런 게 한 개 이상은 다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 굉장히 그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쓰고 살았을 때는 뭐 먼지가 날리든 뭐 토요일 날 아침에 공사를 하든 뭐 이렇게 좀 그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젊었을 때만 해도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 현장 소장 연락처부터 관할 시청이나 군청, 구청의 그 담당자 연락처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많이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떻게 뭐 공사하고 뭐 그 이렇게 뭐 철거하고 하는데 어떻게 소리가 아예 안 나겠어요? 어떻게 먼지가 아예 없겠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수준의 적당한 수준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인용할 의무, 참을 의무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이런 거 못 참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걸 또 그냥 뭐 좀 무던하게 넘기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아, 뭐 공사하는데 소리 날 수 있지 뭐. 먼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인용,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8조의 수도 시설권 같은 거요. 자, 이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있는 땅으로 수도관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스 있죠. 우리가 뭐 LPG, LP 죄송합니다. LNG요. 자, LNG 가스 같은 거 이제 하려고 그러면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있는 토지까지 이게 그 관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건드려야 된다. 이럴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는 그 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좀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218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9조에 주위 토지 통행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내 땅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 또는 없다 또는 길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부득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제 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 시설하고 주위 토지 통행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뭐 좀 이렇게 그 무질서하게 막 집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막 길도 뭐 이렇게 꼬불꼬불 되고 이럴 때 이제 생겼던 문제들인데 요새 이제 새로 세워지는 뭐 아파트라든가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당연히 다른 사람의 어떤 토지에 좀 손상이 간다고 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225쪽에 첨화물, 빗물 떨어지는 거, 빗물 떨어지는 게 다른 집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7쪽에 경계표, 담. 자, 그래서 편말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뭐 잔디를 밟지 맙시다 이런 편말 같은 것처럼 그 토지를 소유한 자는 자, 경계표라든가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게 붙어 있는 토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담을 쌓겠다 그러면 자, 절반씩 부담한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0쪽인데요. 자, 240쪽에 그 수지와 목근, 수지는 나뭇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근은 나무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옆집의 나뭇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다 그러면은 그 나무의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를 좀 잘라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자른다 그러면 그 청구자, 내가 그냥 가위로 또는 뭐 칼 같은 걸로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뿌리가 내 토지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41조인데 자, 이제 심굴이라는 건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옆에 있는 토지에 그 땅이 가라앉을 정도로 토지를 내 땅이지만 토지를 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한 때에는 괜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새 상식적으로 내 땅을 파는데 내 땅을 파는데 뭐 방어 공사 안 하고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사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지키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뭐 여러분들이 겪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인데 건물을 지을 때는 뭐 이변이 없으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으면 그 건물 경계로부터 반 미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이제 요청할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이게 건축에 착수한 다음에 1년을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만약에 이거 50cm가 안 되네, 뭐 저 이게 간격이 너무 좁다 이걸 알았을 경우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 미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건물 저 간격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실제로 이건 지금 민법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명 정도 다닐 수 있는 공간,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 명 정도는 지나다닐 수 있어야 뭐 수리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리모델링하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중간에 이제 그 불가피하게 이게 왔다 갔다 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 가끔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저 벽이 좁으면 쓰레기 치우기 힘들어요. 이게 쓰레기 같은 것도 좀 치우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이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면 시설이라는데 차면 시설은 자,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그러니까 내 집 창문을 딱 열었는데 2m 안에 다른 집의 창문이 보인다. 다른 집안의 내부가 보인다 그러면 자, 이거는 차면 시설. 뭐 이게 안막 시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가림막 같은 거에서 서로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건데 2m의 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한 이곳에서 지금 카메라까지의 거리가 지금 1.5m거든요. 2m의 거리는 사실상 붙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영상 두 번째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